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됐는데요. 대구시의회가 오는 8일 조례 폐지 여부를 놓고 심사를 벌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폐지 여부가 이달 대구시의회에서 가려집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8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심사합니다. 이후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민 14,000여 명이 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청구한 데 따라 대구시의회가 안건을 정식 상정한 겁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정례회와 7월 임시회에선 상정하지 않았다가 이번 9월 임시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현재 대구시 의원 33명 중에서 국민의힘 소속은 32명,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청구인 대표로 시의회에 청구인 진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조례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 14,000여 명이 동의를 받아서 이제 폐지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대구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을 시킨다거나 이 조례안을 폐기를 시키면 그거는 좀 시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최소한 상임위에서 이 부분들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까지 가서 좀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진술할 수 있는.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에서 최종 부결이 될 경우 9월 정기국회와 다음 달 국정감사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국가철도공단은 공단 소유의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동상의 철거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점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가 2,672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비 쿠폰 지급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대구형 소비 진작 특별 대책 등 민생 경제 회복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또한 첨단 소재 신산업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와룡산 일대에 해충인 노린재가 창궐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달서구가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노린재의 활동을 억제하고 지금은 산 중턱에 서식하고 있는 노린재가 민가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방제 현장을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룡산을 뒤덮은 노린재를 퇴치하기 위한 방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달서구는 방제 인력 15명, 2.5톤 방제 차량 2대, 분무 살포기 7대를 와룡산 일대에 투입해 노린재 퇴치에 나섰습니다. 방제는 정상부 헬기장에서부터 능성부를 연결하는 등산로에 집중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산 중턱 쉼터와 자락길에도 약품 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살포된 약품은 사람에게 해가 적은 저독성 약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치는 약재는 저독성이라서 인체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그 최대한 약을 뿌린 주변에는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산행 이후에는 충분한 샤워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특정 해충만을 위한 방제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익충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방제는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방제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산 중턱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노린재가 민가로 내려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노린재가 민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와룡산과 주택가 사이에는 방제차를 동원한 방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방제의 목적은 노린재의 살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동을 억제하고 주택가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데 집중됐습니다. 오늘 방제 이후에 다음 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고 발생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제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병해충 전문가들은 와룡산에 노린재가 창궐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이르면 이달 말쯤 계절적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대구 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주 4.5일제 도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6%에 달해 대구 기업들에게 주 4.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영향을 조사했더니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습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7.9%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응답은 32.1%에 불과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부정적 인식이 75.6%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과 유통업도 부정적 인식이 52.4%와 52.9%로 과반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한다는 건 아주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이유로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이유로는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직원 만족도 증가를 꼽았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6.2%를 차지한 반면 도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3%에 그쳐 주 4.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라는 응답은 0.8%에 불과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시 기업 경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인건비 32.8%, 납기 또는 공기 25.9%, 생산성과 인력관리가 각각 2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장려금 지원이 50.1%를 차지했고 세제 혜택, 업무 프로세스 및 공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정보 제공,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순으로 요구했습니다. 주 4.5일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임금 보전 그리고 세제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업 경쟁력 유지와 일생활 균형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가장 적절한 시기로는 1년 이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고 2년 이내 25.9%, 6개월 이내 15.5%, 3년 이내 13.8%, 3년 이후 10.3% 순이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이 이달 한 달간 군의군을 시작으로 대구 지역 각 구군청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합니다.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대구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서구만 협의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군의군 공무원과 대구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의군은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등 10여 개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군의군을 시작으로 8개 구군청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협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는 8일은 수성구와 남구, 11일 달성군, 16일 북구에 이어 오는 22일까지 이달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구 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서구만 빠졌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서구에도 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서구는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민주당은 서구가 악취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데도 민주당과 소통을 하지 않는 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공약 속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잘해보자는 내용이 본 취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염색 공단 문제라든지 여러 현안들이 서구청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서구청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대구시의 문제니까 대구시하고 이야기를 해라라는 것은 굉장히 주민에 대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하면서도 이번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 핵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로 서구는 이미 내년 국비 확보가 돼 있고 내년에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구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제 서구에 이제 신축 단지가 생기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기대감을 뿜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오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취나 그런 폐수 문제도 터졌고, 그리고 이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서구가 이제 그런 예산 정책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불이익은 우리 주민에게 전가되기 뻔한데, 거기서 뒤늦은 사과를 해서 이제 집권 여당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서 모자를 파네. 오히려 예산이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말로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빠진 서구의 결정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이 더 늦어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70여일 앞두고 마지막 점검 기회가 된 9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한 반면 6월 모평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대구에서도 총 113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번에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5,1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24,149명이 응시했습니다. 실제 수능 시간표와 동일하게 치러진 9월 모의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구분돼 진행됐습니다. 말 그대로 졸업생도 응시한 마지막 실전 테스트입니다. 수능 출제 경향과 문항 유형, 난이도 등 마지막 점검 기회이자 수시지원대학의 수능 최저 충족 여부 확인과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고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됐습니다. 수학 영역과 사회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습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됐고 선택 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 이후 철저한 오답 분석과 함께 모의평가에서 드러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험생들은 모의평가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를 디딤돌 삼아 수능날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길 바랍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회기에도 이른바 N수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과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는 전국 39만 1천여 명으로 9월 모의평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어떤 축제든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순간이 있죠. 전국체전 역시 그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여정,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는 10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그 서막을 여는 상징적 행사, 바로 성화봉송입니다.
부산 전역 151개 구간을 달리며 1,200명의 시민 주자가 참여하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고 사회 공헌자와 숨은 시민 영웅,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 선수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주자들이 동행합니다. 감천 문화마을, 해운대, 해동용공사 같은 명소는 물론 짚라인, 유람선, 패들보트 같은 이색 봉송도 준비돼 바다와 산, 도심을 아우르는 부산만의 매력을 전할 예정입니다. 성화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전역을 순회하고 17일 전국체전, 31일 장애인체전 개막식에서 힘차게 점화됩니다. 전국체전의 시작을 알릴 성화, 그 불꽃을 이어달릴 주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는 10월 본격적인 봉성으로 체전의 열기를 전국에 전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체전의 흥과 에너지를 책임져온 에어로빅 힙합 선수들과 함께 미리 그 열기를 느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을 늘리고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에어로빅 힙합 참가 선수들인데요. 에어로빅 힙합은 체력과 리듬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종목으로 몸을 풀고 근육을 늘리고 호흡을 가다듬는 이 순간이야말로 경기력의 기본이자 부상 없는 도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시작. 팔 뒤로 더 잡아 당기고 늘려주고 가슴 들고 허리 더 눌러주고. 저희 에어로빅 힙합은 에어로빅과 힙합의 종목에 6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개인, 3인조, 그다음에 스텝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힙합 여자 개인, 남자 개인 3인조 종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요. 선수들 다치지 않게 일단 유연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루틴을 보완하고 또 음악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힘과 아름다움의 조화, 정확한 동작과 완벽한 호흡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전국체전에서 펼쳐질 최고의 무대는 반복적인 연습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힙합 역시 파워풀한 동작과 절도 있는 합, 그리고 개성 넘치는 표현까지 자유로움과 강렬한 에너지가 더해지면 무대는 곧 열정의 공간이 되는데요. 단순한 춤을 넘어 팀워크와 끈기로 완성되는 에어로빅 힙합. 부산 선수들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 체육회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이제 다 국가대표로 구성돼 있고 항상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고 부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값진 결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목표는 당연히 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올해 부산에서 또 개최되는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멋있고 신기한 기술들이 많아서 그런 기술들을 할 때마다 오는 성취감이 동기부여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노련미 있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광역시 에어로빅 힙합팀 화이팅! 전국체전의 무대는 단순히 기록을 겨루는 곳이 아니라 선수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각 종목이 지닌 고유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숨은 종목들의 진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감동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함께해 주세요. 달성군이 유동 인구가 많은 광장 3곳을 자율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율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된 광장은 대실역 2번 출구 옆 소광장과 테크노폴리스 중앙대로 2광장, 달성 교육문화복지센터 뒤편 광장입니다. 자율금연권장구역은 법적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달성군은 자율금연권장구역에 금연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 지도원을 배치해 현장을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등 위기에 놓인 대구FC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과거 대구FC는 FA컵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K리그 3위 등의 성과를 이루며 명문 시민구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운영은 안일하고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구FC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영 효율화, 공정한 선수 선발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371건, 137억 원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정참여형 36건 67억 원, 구군 참여형 73건 37억 원, 읍면동 참여형 262건 3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최종 확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대구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대구달서구는 이월드를 식품 안심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월드 내 41개 음식점 중 26곳이 위생 등급을 획득해 지정 기준 60%를 충족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돕기 위한 기회로 기대됩니다. 2025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페스티벌이 6일부터 이틀간 김광석길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진행됩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주민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대구시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의 자사가 생산한 총나수 5만 병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의 가뭄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 지원 요청 시 급수차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구시는 강릉 주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